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위험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속 현장과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인도를 질주합니다. 보행자 사이를 아슬하게 피해 지나는 모습. 현행법상 모두 위법입니다. 선생님 지금 인도 주행이랑 안전모 안 쓰셨어요. 도로교통법 50조 사항에 의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이른바 킥란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전남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등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모두 125건,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은 모두 4,300여 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73%를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골목길 이동이 잦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상 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PM 음주운전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면허와 안전모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속도 제한과 주차 관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현장에서는 무면허와 인도주행 등 위험한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 지역 시장 군수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강세 속에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도 잇따라 후보를 내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이 논란 속에 후보를 확정하며 27일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은 당원 명부 유출과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여수와 장성, 화순 지역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본선 진출자는 목포시 강성위, 여수시 서영학, 순천시 손운모, 나주시 윤병태, 광양시 정인화, 담양군 박종원, 곡성군 조상래, 구례군 장길선, 고흥군 공영민, 보성군 김철우, 화순군 임지락, 장흥군 김성, 강진군 차영수, 해남군 명현관, 영암군 우승희, 무안군 김산, 함평군 이남호, 영광군 장세일, 장성군 김한종, 완도군 우홍섭, 진도군 이재각, 신안군 박우량 후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와 구례, 함평에서 현직 단체장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는 정치권 세대 교체와 물갈이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담양군에서 1호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확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목포와 여수 등 13개 시군에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당은 순천과 영광에, 정의당은 목포에 각각 후보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후보가 한 명으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것은 무안군 김산 후보입니다. 전남 지역은 과거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지만 혁신당이 가세하고 무소속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경선에서 패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패했지만 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통합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경선 과정의 의혹에 대해 중앙당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결선 투표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전남으로 입력하면 전화가 끊기는 사례가 2,308건 발생했다며 여론조사 업체의 중대한 오류에도 경선을 진행한 중앙당의 조치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경선,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깜깜이 경선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중앙당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손은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자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후보는 캠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된 자금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후보 자격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후보는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흔들리지 말아달라며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은 오는 6월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 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명창환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현재 여수는 산업, 관광, 민생 등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를 실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와 힘을 모아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에서 30년 동안 행정을 해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수가 안고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여수의 미래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3여가 통합할 때 인구가 33만으로 전남 제1도시였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26만 3천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 제1도시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여수 시민들의 자긍심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한때는 매출이 100조를 넘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나프타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고 우리 여수시의 경우에도 지금 정부와 기업이 이 물량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의 과정에서 범용 나프타를 석유화학 제품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들을 좀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일변도의 산업 구조 때문에 한쪽이 흔들리니까 여수시 전체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특화단지의 공모에 응모해서 꼭 선정이 돼서 2차 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소재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석유화학 산업으로 다국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제조업을 포함해서 농수산 모두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여수시를 신재생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이 역에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여수 국가산단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좀 남으면 아리백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국내 유수 기업을 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산단을 미래 산업 중심 구조로 개편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남대학교에 특화대학원을 유치를 해서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가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만원 주택을 500호까지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 보좌관제를 신설해서 좀 추진할 거고요. 청년들이 각각 지금 따로따로 흩어져서 열심히 개별적으로 약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청년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시가 중지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생활할 때 가장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대형 쇼핑몰,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서 문수지구에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여수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은 배워서 또는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여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들을 중앙정부, 통합특별시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실행력과 추진력, 전문성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예산 확보인데 국비 확보, 공모사업 선정 등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전라남도의 이런 프로세스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고 여수를 새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맞물리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관심인데요. 실제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도 시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현재 전 시민의 83%인 23만 2천여 명이 신청을 마치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35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상인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는 우리 매출의 한 20-30% 지루용지로 받았다. 연양동의 패션의 거리 그런 데서는 많은 활용도가 있다. 어떤 매장에서는 줄을 서서 결제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순천시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파동으로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의 심리적 회복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한 것과 정부가 주는 것까지 합쳐서 약 860억 정도를 지역에 풀 텐데요. 이게 아마 4천억 이상의 승수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웃들, 중소상공인들 다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빚 없이 드리는 것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팍팍 지역에 소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열흘째.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지역 상권 곳곳에서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주행사장이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9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돌산 진모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주행사장의 공정률은 약 62%이며 섬 박람회 주요 콘텐츠인 주제섬의 공정률은 53%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개 전시관의 공정률은 약 38%로 다음 달 말 설치를 마치고 7월 말까지 부대 시설과 전시 연출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직위는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관람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마이스 행사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수요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전남도가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29일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국별 유치 목표 기관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시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40곳을 목표로 기관별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왔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유치 목표 기관의 임직원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통해 전남의 정주 여건과 인센티브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29일 404회 임시회를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정부 예산목과 유류세 연동보조금, 난방 전기화 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에너지 비용과 교통비, 생계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해룡면 선월지구에 들어설 코스트코 코리아 순천점 부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코스트코는 29일 선월 하이파크밸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교통 개선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최초 코스트코 입점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와 남해안권 경제 거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국동항 일대 이중주차와 장기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국동항 주요 통행로를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중복 지정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실시해 교통법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용역을 완료해 무단점유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즉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